네, 파이널 타겟 시간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남은 시간,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죠. 이 30분 동안 최후의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지 가장 현명한 선택과 함께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타인베스트먼트 윤동식 대표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자, 저희가 파이널 타겟으로 항상 어떤 중요한 컨셉을 잡아서 그에 대한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오늘은 종목에 대한 컨셉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 자체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시장인 것 같네요. 어제 결국은 장 마감을 했을 때 프로그램 매수가 대량 들어온 게 결국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래 대금 또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결국은 다음 주 16일, 17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결과를 보고 움직이자는 심리가 지수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리를 인상을 할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 갈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종목 컨셉은 어떻게 잡았냐면 미국 금리 결정 7일 남았다. 이때 만약에 인상 시 수혜주 5개 그리고 동결할 시에 수혜주 5개를 찾아보자 이렇게 컨셉을 잡아왔습니다. 금리 인상할지 아무도 모르죠. 인상할지도 모르고 인하할지도 모르고 다만 시장에 루머만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결국은 달러 강세 효과에 힘입어가지고 결국은 원화가 약세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게 되면 원엔 달러가 지금 1,190 몇 원, 1,184원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200원을 가파르게 돌파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중소형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보다는 최근에는 대형주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심리적으로는 그나마 좀 안정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열종목은 대형주 위주를 좀 꼽아봤고요. 첫 번째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섹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문제되는 게 이제 브라질 쪽 디폴트 선언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반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브라질 쪽에 공장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5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 52,000원대가 지난 5월 쌍봉 구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RV 차량을 기존에 많이 판매했던 기아차가 저점 4만원 대비해서 딱 30% 오른 52,000원을 받고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그러니까 기아차에 대한 매수세가 현대차로 다시 넘어오게 될지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수출업종 중에 대표적인 IT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삼성전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LG전자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가 주가가 땅바닥을 기고 있는 패턴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 4만원대까지 무너진 39,300원까지 밀려졌는데 최근 들어가서 이제 가전부품 쪽에 매출이 증가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점 4만 원을 바닥을 짚고 한 17%, 18% 정도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LG전자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녹인다고 하면 한 5만 원까지는 무난히 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수출 주력인 삼성전자, LG전자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지없이 반도체 대장격인 SK하이닉스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 금리 동결 인상 시 수혜지를 볼 종목 5개 그리고 동결 시 수혜를 볼 종목을 5개를 좀 꼽아가는데 결국은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인상 시 수혜를 볼 종목으로 추가로 5개 좀 말씀드리면 농심, 동서, 롯데쇼핑,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 인상할 때는 환율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방금 말씀드린 수혜 업종들이 5개가 수출 업종들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동결 시에는 내수주 쪽으로 좀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해서 총 10가지 종목을 추천해봤습니다. 네. 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경우 이것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된다는 것은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대표 수출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는 수출 기업들 그리고 금리가 동결됐을 경우에 그 수혜주로는 내수 기업들을 손꼽아 주셨습니다. 자, 일단 그 금리 인상 수혜주부터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 5가지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을 가장 좋게 보고 계세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현대차를 좀 다시 한번 꼽아드리겠는데, 시장에서 현대차 큰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뭐 유일하게 전 방송과 토틀어가지고 12만원대 콜을 좀 많이 외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로 14만원을 드려서 이 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좀 많이 실현시켜 드렸고요. 2차적으로 이번에는 16만원을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목표가를 이제는 지금 현재가 1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17만 원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7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대차 저평가 보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어느 애널리스트, 어느 전문가를 다 틀어도 펀더멘탈적으로 지금 고평가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중간 배당을 한 1,000원 정도 했죠. 연말에 한 2,500원 정도 배당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1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ER은 6배 수준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8배 수준.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15만 원대 그나마 15만 5천 원, 8천 원 이때 버티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강속노조죠. 이제 김무성 대표도 강속노조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4년 연속 파업을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가 전 세계 자동차 회사의 평균 임금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의 30%를 성과보수로 지급해달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속노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환율적인 측면이 이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성장성, 수급, 실적 다 6점을 드리겠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신차 아반떼가 좀 출시를 했죠. 그에 따른 호평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신형 투싼의 판매가 8월부터, 미국 같은 경우도 8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형 아반떼 같은 경우는 미국은 11월, 중국은 내년 초부터 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5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 사측과 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서로 좋은 회사를 만들어보자 이런 건데 사측과 노조가 서로 양보를 안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리 동결의 수혜주를 들어볼 텐데 금리 동결 수혜주로 대표적인 5개의 내수주를 꼽아주셨어요. 그 가운데 어떤 기업을 눈여겨볼까요? 금리를 만약에 동결을 한다고 하면 또 10월에 한 해, 내년 3월에 한 해, 그래가지고 불안한 심리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의 향방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안정해지고 또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는 어린애처럼 한국 증시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적인 내수,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쇼핑주를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내수주로는 현대백화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기업 굉장히 좋죠.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펀더멘탈적인 부분 7점, 그리고 수급 5점, 나머지 부분은 6점을 드리겠는데, 전형적인 부동산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수 관련돼가지고 동일 업종 타 종목 대비해서도 2분기 호실적 704억 정도가 나왔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한 690억 봤는데 시장 기대치보다는 훨씬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슈적인 부분과 성장성 묶어서 보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경제부 총리죠. 최경환 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시즌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와 그리고 추석 소비 시즌 그리고 판교 백화점 오픈으로 인한 최대 매출 좀 기대해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4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5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을 마감하기까지 이제 2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2가지 현대차와 현대백화점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스타 인베스트먼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